안녕하세요.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전망치가 발표됐습니다. 5만 대를 넘어섭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00% 증가입니다. 7배가 아니라 8배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로봇이 드디어 공장과 창고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분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 말까지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자율 휴머노이드는 전 세계에서 수백 대, 많아야 수천 대 수준일 것이라고 합니다. 5만 대와 수천 대. 같은 해를 두고 나온 두 숫자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오늘은 이 간격이 어디서 오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출하량이라는 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출하량은 공장에서 나간 대수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5만 대 안에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가장 큰 몫은 연구용과 개발용입니다. 대학 연구실, 기업의 로봇 연구팀, 부품 회사들이 사갑니다. 이들은 로봇으로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연구하려고 삽니다. 두 번째는 전시와 홍보용입니다. 매장 앞에 세워두거나 행사장에서 시연하거나 영상을 찍는 데 씁니다. 세 번째가 실제 현장 투입입니다. 공장 라인, 물류 창고, 시설 점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대부분도 아직 시범 단계입니다. 몇 대를 들여놓고 특정 작업 하나를 시켜보고 데이터를 모으는 중입니다. 즉 5만 대는 팔린 대수이고 수천 대는 일하는 대수입니다. 둘 다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세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은 곳은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기존 자동차 생산 라인 하나를 휴머노이드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목표는 연말까지 주당 2,500대입니다. 주당 2,500대면 1년에 13만 대입니다. 설계상 연간 생산 능력은 100만 대로 잡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량 생산 시대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초기 생산은 극도로 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부품입니다. 이 로봇에는 새로 설계한 부품이 약 1만 개 들어갑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부품들입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100년 동안 쌓인 공급망이 있습니다. 볼트 하나, 베어링 하나에도 수십 개 회사가 경쟁합니다. 휴머노이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감속기,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모터, 힘을 감지하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량 생산은 2027년 텍사스에 짓는 전용 공장이 가동된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관절이 20개가 넘습니다. 로봇 손을 사람처럼 만들려면 그만큼의 구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각각이 작고 힘이 세고 정밀해야 합니다. 이런 부품은 대량 생산된 적이 없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요가 생겼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메모리 편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수요는 분기 단위로 뛰는데 공급 설비는 연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 사이의 기간에는 값이 오르고 납기가 길어지고 계획이 밀립니다. 휴머노이드에서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부품 종류가 훨씬 많고 각각이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만 늦어도 로봇 전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한 로봇 회사는 상장 절차를 104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조달 규모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대입니다. 이 회사가 내건 연간 출하 목표는 2만 대입니다. 앞서 본 세계 전체 출하량 5만 대의 상당 부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테슬라와 다릅니다. 완벽한 범용 로봇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값을 낮추고 먼저 팔고 쓰면서 고칩니다.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대량 공급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2026년 5월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형태의 기계도 내놓았습니다. 실용성보다 화제성이 큰 제품이지만 그만큼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내놓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접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쪽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완성도를 먼저 만들려 하고 다른 쪽은 일단 세상에 내보내 학습 속도를 올리려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세 가지가 자주 지적됩니다. 첫째는 손입니다. 걷는 것은 이미 상당히 해결됐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대로 계단을 오르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짚는 일은 다릅니다. 컵을 잡을 때 우리는 힘을 얼마나 줄지 무의식적으로 조절합니다. 너무 세면 깨지고 너무 약하면 떨어집니다. 물체마다, 표면마다 젖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감각을 기계로 만드는 일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배터리입니다. 사람 크기의 로봇이 팔다리를 움직이면 전력을 많이 씁니다. 현재 대부분의 휴머노이드는 몇 시간 단위로 충전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려면 충전 시간과 예비 기체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셋째는 안전입니다. 사람 옆에서 일하려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0kg에 가까운 기계가 사람 곁에서 팔을 휘두르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요구되는 안전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범 투입이 사람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로봇이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시연 영상만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사는 고객이 생겼고,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고 공급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작 하나하나를 사람이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시범을 보고 배우거나 가상 환경에서 수만 번 연습한 뒤 실제 로봇에 옮깁니다. 새 작업을 가르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본도 들어왔습니다. 상장으로 수천억 원을 조달했고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부품 공급망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앞서 본 병목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이 반복적이고 환경이 통제돼 있고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실수해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물류창고에 상자 옮기기, 공장에 부품 나르기, 설비 점검 순찰 같은 일입니다.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훨씬 뒤입니다. 집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물건이 매번 다른 곳에 있고 아이와 반려동물이 돌아다니고 바닥에 뭐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가정용 로봇 발표는 대부분 제한된 작업만 합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하는 수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휴머노이드 출하량은 5만 대를 넘고 1년 전 대비 700% 증가입니다. 같은 해에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자율 휴머노이드는 수백에서 수천 대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주당 2,500대를 목표로 라인을 바꿨지만 1만 개의 새 부품 때문에 초기 생산은 느릴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회사는 104일 만에 상장해 연 2만 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로봇이 일하는 시기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공급망이 생기고 부품 회사가 생기고 학습 방법이 자리를 잡는 단계입니다. 기술의 역사에서 이런 시기는 대체로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만들어진 공급망이 다음 10년을 정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숫자는 몇 대가 팔렸는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몇 곳으로 늘었는지, 손가락 모터의 값이 얼마나 내렸는지가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시청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